안녕하세요. 모토입니다. 드디어 여행주 2편까지 왔네요. 저번에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행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항공산업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면 특별한 12%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시장 분석 및 기업 분석 영상 받아보세요. 자, 먼저 항공산업의 키워드로 정리해봅시다. 2019년은 경영권과 한일 무역 분쟁이었고 2020년은 코로나와 매각 불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1년은 빅딜과 백신 접종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2019년은 한진 KCGY와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근호산업은 아시안항공 지분 매각을 결정했었고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여행객이 급감했었죠. 이 영향으로 국내 LCC항공사는 일제히 적재전환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항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2019년부터 존재했었죠. 자, 이제 202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있었죠. 자본 잠식이 위기에 빠진 항공사들은 유산 증자, 전환 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조달했었습니다. 동시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리스크에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취소했고 제주항공 역시 이스타항공의 MLA 계약을 파기했죠.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산업 개편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제 2021년으로 와봅시다. 2021년은 빅딜과 백신 접종으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 주제이기도 한 빅딜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한 것을 말합니다. 또 매물로 나왔던 이스타항공은 성정이라는 충청도 기반 검찰업체가 인수했었죠. 드디어 2019년부터 시작했던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의 인수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트래블 버블이 시작되면서 리오프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2022년은 항공산업 개편이 될 것입니다. 사실 2021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재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개 항공사가 신규 취항을 했고 이스타항공은 다시 운항 증명 재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여객 수가 회복 고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로 인해 미뤄뒀던 업계 재편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재편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업계 재편의 방향성을 읽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판단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정말 커졌거든요. 먼저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여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 항공산업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존 산업은행의 영향력은 아시아나항공에서만 미쳤으나 통합항공사 출현 이후에는 항공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커집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 자금이 대한항공에게도 흘러 들어갔거든요. 반대로 기업 경영진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본 확충을 진행하여 영향력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결합의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 중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또 정부는 통합항공사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 항공업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옆에 보이는 6단계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중 이슈로 떠오르는 건 2가지인데요. 바로 2번인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6번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시장 획정은 기업 요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 가능성이 있더라도 효율성 증대가 크다고 판단하면 기업 결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먼저 관련 시장 획정은 상품 시장과 지리 시장을 기준으로 결쟁이 발생하는 지역을 정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시장은 소주와 맥주를 하나로 나눠 볼 것인지 개별 시장으로 볼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지역 시장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나눠 볼 것인지 전국으로 통합해서 볼 것인지를 나누는 것이고요. 항공산업 역시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서 결쟁 제한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를 하나의 시장을 볼 것인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공정위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공정위는 OLD 접근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OLD 접근법이란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각각 노선별로 시장을 획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 광교 노선과 인천 마카오 노선을 모두 별개로 나누어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국제선은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143개 국제 노선 중 무려 81개의 노선이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든요. 다만 국내선은 독과점 우려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선은 국제선과는 다르게 저비용 항공사들이 있고 KTX나 고속버스 같은 교통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독과점을 예외해줄 것인지입니다. 저는 예외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건부 기업 결합 승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공정위는 지난 3년 동안 독과점 우려가 존재한다면 무려 90%를 시정 조치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지만 아무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처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승인까지 42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1년 1월 이후 현재까지도 심사가 지체되고 있는 점을 모아 이미 공정위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오직 천주, 타이베이 노선에 대해서만 우려가 존재했었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무려 80개 노선의 독과점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처럼 예외 인정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정위는 기업 결합은 승인하지만 운수권 매각, 가격 인상 제한, 공급 유지 의무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책당국은 항공권 가격 조절을 위하여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운임 상황성을 제시하여 직접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거나, 두 번째는 통합항공사의 독과점 노선을 타 항공사에게 운수권을 배분을 하여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인천 울란바타르 항공권 배분 사례를 봤을 때 국토부는 직접적인 운임 조정보다는 독과점 노선의 운임권 배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당국은 운수권을 70% 증대하고 제2항공사에게 운수권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항공사 출연으로 인하여 장거리 노선 시장에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독과점을 우려해 노선의 배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정책 방향성에 더해서 LCC 내에서도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장거리 노선에 진입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LCC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단거리 노선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티웨이 항공의 경우 항속거리가 11,300km인 A330 300대 세대를 구입하였고 이미 인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티웨이는 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유럽, 호주, 중앙아시아에 취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주는 티웨이 항공과 대한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LCC 중 유일하게 장거리 기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항공사의 독점 우수권을 받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유일하게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유상증자 리스크가 가장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저번 영상인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래블 버블은 이미 1대1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방역이 양호한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으로 향하는 해외여행이 더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LCC 업체들 중에서는 이 국가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전혀 없고 취항 예정인 항공사도 티웨이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FSC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봤습니다. 오늘 산업분석 영상 어떠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